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기 응력과 2차 응력을 살펴보는 중 2차 응력과 관련해서 컬시의 해가 이제 나와요. 본 강의 시간에 이제 컬시의 해는 좀 그래프가 좀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판서로 설명하기에는 좀 표독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으로 좀 요 부분만 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응력, 2차 응력,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 강의 시간에 이제 했으니까 간략하게 그래도 짚고 넘어갈까요? 초기 응력. 자연 지반, 원 지반 상태에서 존재하던 응력,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어. 그때 작용하고 있던 응력을 우리가 초기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초기 응력을 설명하는 와중에 또 필요한 계수 자체가 측압 계수라는 게 하나 등장이 했어요. 형식만 놓고 본다면 토합 계수와 거의 똑같죠. 뭐 기호도 똑같고 분모 분자도 똑같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점 자체가 뭐냐면 토합 계수는 심도별로 쭉 일정한 값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측압 계수 자체는 심도에 따라서 지표부는 좀 큰 값을 나타내다가 심도가 굉장히 깊어지면은 어떤 뭐 토합 계수와 비슷하게 0.5 수준으로 수렴을 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낸다. 결국은 뭘 나타내느냐? 지표부근 비교적 낮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결국은 100에서 200m 구간을 본다고 하면 1 이상이 돼요. 지금 보면은 한 150m? 요 정도.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심도가 아마 여기에 거의 뭐 90%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던 깊은 산악 터널 빼고는 뭐 측압계수 지금 더 1보다 큰 구간에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직 응력이 수평 응력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토질력학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2차 응력은 일단 자연 상태에 초기 응력 상태에 있던 지반이 이렇게 지반이 있었는데 우리가 터널을 뚫고 나면 새로운 응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굴착되고 이완이 되고 새로운 평형 상태,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응력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 응력 상태가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자, 측압 계수에 따른 변형 형태, 당연히 측압 계수에 따라서 터널이 찌그러지는 모양이 다를 겁니다. 요건 본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룬 컬시의 해로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컬시의 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거를 무조건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공식 자체에서 보면은 측벽, 그 다음에 천장 인버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 세타 천장 측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시타다. 시그마 시타는 접선 응력이다. 법선이 아니라 접선 응력이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접선 응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터널을 원지반 상태에서 굴착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응력이 이제 2차 응력이 발현이 되면서 요 부분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부분에 응력을 슬라이스를 빼서 나서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요소가 형성이 될 것이고, 요런 부분 터널 라이닝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요런 응력을 접선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쪽 방향으로도 응력이 있겠지만 요걸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 자체는 여기에서 우리가 락볼팅을 해서 프레셔를, 내압을 좀 가해준다 그러면 얘가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무지보 상태를 가정한다고 하면 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은 궁금한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접선 응력.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컬시의 해다. 산식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얘를 설명하기 전에 결국은 얘를 암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좀 권장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어떤 책에, 교재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응력 체계, 궤적, 유선을 이용한 응력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할 때도 요새 뭐 전기 자동차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현대나 뭐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것은 저항계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시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실험실, 풍동 실험실인가? 뭐 이래서 뭐, 그럼 뭐 이제 막 여기서 연기 같은 것도 피워가지고 여기서 막 모이잖아요.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한,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교량이라고 보는 거죠.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 얘는 뭐라? 교가. 그러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간다.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유수. 그러면 얘가 쭉 흘러가다가 정통으로 교각과 만났어요. 뚫고 갈 수 있나? 없지. 이쪽으로 우회를 해요.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살짝 휘겠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모여요? 이쪽에서 모인다고.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Q는 일정한데 이쪽 부분에서 유선이 많이 가려면 결국은 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단면적에서 똑같은 흐름이 발생하려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유속이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를 수직응력으로 본다면 수직응력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얘를 파제낌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요 측벽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응력은 얘가 아니다. 더 이상 얘보다 어떻게 보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통상 지금 겐또로, 우리 뭐 공학자가 겐또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선이 어느 정도로 집중된 걸로 보이세요? 저는 이 컬시의 해를 보면서 정확하게 3배 정도가 집중된 걸로 보여요. 애우기 쉽게. 그래서 컬시의 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선이 흐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겠죠. 이쪽으로 시그마 V0가 모이는데 얘 모이는 수준이 시그마 3 시그마 V0의 3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세타, 요 측벽이라고 볼까요? 여기 측벽에서 이렇게 시그마 3배가 모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H0.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거를 논하진 않지만 그냥 H가 있었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접선 응력이 작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측벽은 거꾸로가 아니라 90도 이제 돌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수평 응력이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 H0 이렇게 흘려. 그러면 천장부와 인버터부의 응력 집중되겠죠. 이 부분에 집중. 똑같은 개념에서 시그마 세타, 그 다음에 천장 인버트 똑같이 보는 거니까 3 시그마 H0 3배 정도가 모인다라고 보는 거죠. 내 눈엔 그냥 3배야. 애우기 쉽게.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에서 시그마 V0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면 돼요. 공식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K0를 빼죠. K0가 아니라 시그마 V를 빼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시그마 V0를 빼면 얘는 3이 남고, 그 다음에 K0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세타 천장 인버터브로 오면 공식은 요거였는데, 얘도 똑같이 시그마 V0를 빼면 3K0가 되고 얘는 1이 됩니다. 맞죠? 자, 요거 자체가 이제 끝난 거예요. 컷시의 해가 끝난 거예요. 물론 억지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 부분에 어거지로 뭐 3배가 집중된다 그랬는데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저는 그렇게 애우니까 굉장히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공식을 보면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요 내용 그대로 전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일단 기본 빠따로 점수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공식 안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컬시의 해를 정리를 했어요. 어디까지 정리가 됐냐면 요 공식 자체는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가 정리가 된 거죠. 얘가.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공식에서 뭐하러 얘를 끄집어냈을까요? 시그마 V0를 결국은 요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요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접선 응력,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 자체가. 그러면 지금 요 공식에서 요 시그마 V0로 묶어 놓으면 얘를 획가닥 이항을 하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가 획가닥 이항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시그마 세타분의 시그마 V0 이렇게 되고 뭐만 남는다? 3K0 이렇게 남는 거고, 얘는 천장 인버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항을 해. 그러면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세타 천장 이렇게만 남고 뭐만 남아요? 3K0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남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는 게 뭐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얘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요거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얘를 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 요 그래프는 자동빵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측벽이에요. 얘는 측벽이에요. 얘가 측벽. 그 다음에 얘는 천장부라고 볼 수가 있죠. 천장이랑 인버트 접선 응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 그래프가 맞는지. 그러면 요 가로축은 뭐예요? K0 측압계수죠. 측압계수에 따른 천장부와 천장부와 측벽에서의 접선 응력, 요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0 대신에 0을 넣어. 0을 넣으면 측벽부에서는 그냥 3이 되겠죠. 얘가 0이면. 그리고 얘가 0이면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일 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천정 인버트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측벽부 같은 경우는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K0가 1, 측압계수가 1일 때, 그럼 얘 대신에 1을 넣는 거지. 1을 넣으면 3-1 하면 2. 그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1을 넣어. 얘를 1을 넣어. 그러면 2가 나오죠. 오호! 측벽이랑 천정 인버트부랑 똑같네. 접선 능력이 몇으로? 2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 값이 보면은 여기서 쭉 가서 만나죠. 측벽이랑 그 다음에 인버트부랑 똑같은 값 여기에서 가면은 2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요 그래프 자체는 산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K0만 딱 넣으면, 값 그대로 넣으면 요 그래프가 그대로 작성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마지막 설명. 뭘 설명을 하고자 하느냐? 요 그래프를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어차피 이제 그 컷시의 해는 나와 있고, 요 그래프에서 축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얘는 터널 중심선에서 반경 방향, 바깥 방향으로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으로 터널 중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멀어지는, 반경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리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세타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먼저 측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측벽을 보면, 자, 여기에는 어때요? 접선에서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무한히 이제 터널 해석을 할 때도
어때요? 3D? 뭐 요 정도 이제 해석 범위를 보지 않습니까? 이걸 왜 3D 부분까지 포함을 하도록 규정을 하겠어요? 3D 정도 벗어나게 되면 응력 체계가 이제 굴착으로 인한 이완 응력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 정도만 해석을 해도 된다. 요런 의미지 않습니까? 결국은 얘가 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값에 수렴이 돼요. 어떤 값에. 자, 근데 또 달라. 얘는 한 곳으로 모이고 측벽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쭉쭉 모여서 1에 딱 모여.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컬시에 해서 아까 전에 측벽이 요거고 얘가 넘어가서 여기서 이 분모로 넘어가게 되면 남는 게 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은 3-k0니까 예를 들어서 K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0, 1, 2, 3 이렇게 넣으면은 요 값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0인 경우에는 3이 될 거고 1인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2인 경우 1, 그 다음에 3인 경우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출발 자체는 값이 여기에서 K 값만 넣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렴하는 것이 왜 지금 1에 수렴을 하느냐, 요거는 요 값 자체가 요 값 자체가 이거지 않습니까?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세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널 중심 방향에서 멀리 가게 되면 영향이 굴착 영향이 어때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쪽 접선 방향으로 요렇게 접선이 요거잖아요. 요 슬라이스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칠판 판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 슬라이스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접선이었었잖아요. 얘가 접선, 얘도 접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접선은 어떻게 보면 요 측벽에서 봤을 때 시그마 V랑 방향이 같다라고 보여지죠. 어차피 연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측벽에서 봤을 땐 결국은 굴착면에서는 모르지만 이쪽으로 흘러서 어느 한도 이상을 벗어나게 된다면 굴착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요 시그마 세타는 어떤 것과 같을까? 값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동심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V0는 변함이 없는데 시그마 세타 자체가 시그마 V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요 그래프 자체는 어느 값에 수렴을 하게 된다? 요 1에 가깝게 수렴이 된다. 어떻게? 동심원에서 멀어지면, 영향 범위에서 멀어지면. 자, 여기까지 요 그래프, 측벽에 대한 그래프는 이제 이해가 끝났죠?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제, 천장과 인버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좌표로 보면 요 그래프로 보면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똑같이 좀 이항 정리를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그마 세타분의 시그마 V분의 V0분의 시그마 세타 요것이 되고 얘는 3K0-1 요 부분만 남는다는 얘기죠. 얘만. 그랬을 때 K0에 따라서 K0가 얘가 0인 경우, K0가 0인 경우는 요 값이 0인 경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인 경우는 2가 되고, 2인 경우에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3인 경우, 여기다 3을 넣으면 3, 3, 9, 마이너스 1,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 자체가 뭐예요?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세타다. 이렇게 변한다. K0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K0가 0일 때 마이너스 1 나왔죠. 어디 볼까요?
0일 때, K0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좀 마이너스가 빠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K0가 1인 경우, 1인 경우에는 2가 나왔어. K0가 1인 경우, 요 경우죠. 여기가 2가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3인 경우, 3인 경우에는 8이 나왔습니다. 3인 경우 8이 나왔고, 2인 경우에는 5가 나왔어. 5. 맞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제 첫 출발 스타트는 우리가 이 산식에다가 강제 입력을 하면서 찍어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얘처럼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고 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떨어지지? 이렇게 지금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일로 그냥 다 수렴을 하면 좀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좌표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요 터널에서 지금 천장과 바닥부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수평력이. 그래서 요 부분의 응력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H0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식에서 만약에 요 축이 시그마 V0 분의 시그마 세타인데 만약에 이 반경 R이 계속해서 멀어졌어. 그래서 터널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시그마 세타가 어느 방향이에요? 시그마 H0지 않습니까? 얘가 시그마 H0 방향이잖아요. 수평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얘가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얘기해요? 얘는 결국은 그냥 K0지 않습니까? K0. 그래서 수렴하는 값이 요 반경이 R이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에 수렴을 한다? 그냥 K0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K0에. 그래서 K0가 만약에 0인 경우에는 0에 수렴을 하는 것이고,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K0가 0인 경우에는 0에 수렴을 했고, 이쪽 반경이 멀어졌을 때 K0가 2인 경우에는 아니지. K0가 1인 경우에는 1에 수렴을 했고, K0가 2인 경우에는 2에 수렴을 했죠, 여기. 그 다음에 K0가 3인 경우에는 3에 수렴을 거의 했단 말이에요.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런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도 만약에 반무한하게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면 정확하게 2, 3, 그 다음에 1, 0 여기에 아마 수렴을 할 거예요. 충분한 반경에서 이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시험 시간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마 다 그 시험 시간에 컷시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래도 이거를 다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하나를 정해서 K0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려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듯 싶어요. 대신에 이제 요 축,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오늘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컷시의 해에 대해서 산식 구성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굉장히 뭐 수학적이거나 산수적인 얘기인데 어찌됐던 간에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좌표를 좀 끌어당겨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본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방과 후 수업으로 뺀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본 강의와 접목을 해서 학습을 정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